자, 67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너무 좁은 토지 건물을 하더라도 현금 청산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야죠. 틀렸네요. 2번 지나치게 적거나 넓은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필요하면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건물의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맞고요. 3번 정전 토지 건축물 면적,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지 건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에 배분되고 합리적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 4번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할 때 1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하나 주는 게 원칙입니다. 5번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가름해서 보상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28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다음 자료를 보고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1번 과밀 억제권역이 ING에서 5주택 단서보면 주택을 소유한 자는 개인이며 소유한 주택은 근로자로서 기숙사 정도로 소유하지 않는다. 과밀 억제권이 아닌 지역에서 5주택 소유는 몇 개? 네, 가진 만큼 5 그래야지. 2번 과밀 억제권역 안, 투기 과열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5주택 얘는 3개까지. 답은 1번이죠. 69번 청상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청상급이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가 정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건축시설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 청상금을 설명한 거 맞는 말이고. 2번 사업시행자는 이동고시가 있는 후에 청상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5. 3번 청구한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기 인가 후부터 이종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4번 청상금 산정할 때 정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물 가격은 그 토지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 절대 의심하지 말아 그랬고요. 5번 청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직접 지방세 체납조부에 의해서 강제 인수할 수 있다. 안 되죠. 조합이 하면 시장 군수에게 징수 위탁이 하죠. 징수 위탁. 그리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줘야 되고, 그래서 5번이 틀립니다. 70번 건축법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 2번 지붕틀 3개 증축해서 면적을 넓혔다. 이것도 증축. 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물 층수를 늘리는 거 증축. 4번 미관직에서 재료 멸실된 담장을 정정같이 다시 쌓는 것은 미관직에서 재료 멸실된 담장을 정정같이 쌓는 것은 패스 5번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 5번이 답입니다. 미관직에서 멸실된 담장을 정정과 같이 쌓는 것은 건축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그러면 재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면 공작물 축조, 공작물 축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 그것은 개축이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면 공작물 축조 행위가 돼요. 앞전에 설명하면 했는데 이것도. 공작물은 그냥 공작물 축조, 공작물 축조. 건축물은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공작물은 축조. 신조, 증조, 개조 그런 말 없다. 그냥 축조로 끝난다고. 71번 건축법 적용 틀린 거 1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을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서 건축할 때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3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농림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방하지구 안은 건축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건축법상 건축성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 동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5번 틀렸죠. 그래서 1, 2는 문, 철, 고, 건, 수 건축법의 모든 규정 적용 안 한다고. 3, 4가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닌 적.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닌 적은 첫 번째 대지와 도로 관계, 두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 네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장, 다섯 번째 대지 분할에 대한, 여섯 번째 방화 지구 안의 건축물. 그거 적용 안 한다. 그러니까 5번 보면 도시 지구단위 동읍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음표율 용적률 그런 것은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틀린 것은 5번이 되네. 72번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를 산정할 경우 포함한다. 제외고. 2번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 3번 건축중 대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를 건축할 때는 지하층을 설치해야 된다. X. 지하층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지하층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 있는 층과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고 5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한다. 연포탕 맞습니다. 73번 건축물 종류와 용도 분류 바르게 연결된 것. 마을 공동 구판장은 일종근생, 소방서 우체국은 일종근생, 일반 음식점 이종근생, 의원 일종, 오피스텔 업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예, 답은 3번. 14번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용수를 얻은 건축물 용도 변경은 특자 시 특자도 시군구청장에 용도 변경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동일한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할지라도 근생시설 사후간의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예, 동일호 상호간, 근생 상호간은 기재상 변경 신청 안 해도 됩니다. 3번 판매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판매가 종교로 가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용도 변경 허가받아야 된다. 틀렸네. 4번 신고 대상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면 합계가 700인 경우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104.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받습니다. 500 미만에서 대수원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 받는데 700이면 무조건 사용승인 받아야죠. 5번 허가 대상 경우에서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면 합계가 500 이상이면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건축사 설계해야 된다. 옳은 표현이죠. 75번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용도 변경에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업무를 판매를 하게 되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저 밑에 게 저 위로 올라죠. 업무는 주거 업무니까. 허가. 2번 숙박 일종근생 내려가니까 신고. 장례를 종교시설 내려가니까 신고. 수련을 공동인태 내려갑니다. 신고입니다. 공장을 관광하게 그것도 내려갑니다. 16번 건축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 5층인 판매 시설은 도지사가 받아야 된다.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3층 이상, 1000 이상, 도지사, 승인,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X. 2번 특별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해서 연면이 각각 20만 제곱미터 인 판매시설의 경우 특별시장의 건축을 받아야 한다. 연면적 10분의 이상 되는 증축으로 10만 이상, 21층 이상 되면 특별시장이 허가 받습니다. 5. 3번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을 받을 경우에는 건축관계법령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설계자 확인으로 관계서를 가름할 수 있다. 방위산업 그러면 기밀을 요하는 거니까 실제로 설계서 가져오지 말고 설계자 확인만 가지고 받은 걸로 본다 이 얘기고 그래야 기밀 유지된다 이 얘기거든요. 4번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 허가를 받거나 특자의 시군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번 허가권자는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당해 용도, 규모, 형태의 건축물 건축한 대지의 건축한 것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여부 확인해야 된다. 뭔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가 확인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이고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이 없습니다. 77. 시장 군수가 건축물 건축 허가할 때 미리 도지사 사전 승인 어디 하는 건축물로서 틀린 것. 1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뭐가 있어야 돼? 3층 이상, 1000 이상 있네요. 그래서 이거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승인 받아야죠. 3층 이상 또는 연면이 각각 1000 이상이면 돼요. 2번 연면이 각각 10만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건축물 제외된다. 받아야죠. 3번 수질보호를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게 건축하는 3층의 숙박. 자연환경 수질보호 3층 이상, 1000 이상. 4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의 공동주택. 첫 번째가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두 번째가 연결해서 10분의 3 이상 되는 증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러면서 단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제외하는데 초고층은 다시 제외한다. 두 번째가 자연환경 수질보호, 세 번째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인데 자연환경 수질보호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의 지역 안에 있는 이게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이요.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도지사가 지정 공간의 지역 안에 있는 규모에 관계없이 위락, 숙박. 그럼 1번은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지사 지정 공간의 지역 건축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이 1번 있죠. 이게 나왔으니까 1000 이상 된 일반점이니까 되고 2번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공장, 창고, 건축의 심의 거친 건 제외, 초고층 제외. 여기서 연면적 10만 이상 된 건축물 맞고 3번 수질보호, 자연환경 수질보호 도의사 지정 공간을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 3층의 숙박시설 이것도 되고 4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의사 지정 공구에 관해 3층의 주택 자연환경 도의사 지정 공간 3층의 공동주택 되고 5번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주거환경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지역에 위락 숙박 이거 다 됐네요. 네. 답 없네요. 네? 1번이 왜요? 77번 답 없음.
전부 다 들어갔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둘 중에 하나만 가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3층 이상 으로서가 아니고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78번입니다. 신고를 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본다. 해당하지 않는 것. 신고 대상 암기하죠. 네. 1번 연면적 200 미만이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어디 있나요? 신고 대상 3번이지 3번. 2번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3번) 건축물 높이 3m의 범위의 중축. 신고 대상 6번에 있어요. 4번 지구단위 개혁교역 산업유통형 건축은 2층인 건물로서 500여인 공장. 신고 대상 8번에 있어요. 5번 도시지역 연면이 약해 100여인 건축물. 신고 대상 5번에 있어요. 뭐가 틀렸어요? 2번. 네,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그래서 신고 대상 9가지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79번입니다. 건축 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국장은 지역계획, 도시계획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허가권자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네. 지역계획, 국가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누가? 특별시광시 도지사가 누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나 착공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완전 엉터리요. 2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주무부장을 요청하면 시군구청장 허가나 허가받은 거면 착공 제한할 수 있다. 완전 엉터리. 국장이지. 3번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의 심의가 제한한다. 앞전주만 이 지문 2개 했어요. 앞전주에만. 이 지문 2개. OX? O. 4번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경우 제한기간은 3년 이내를 한다. 아니요. 2년 이내. 연장은 1에 1년. 5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경우 국장의 승인받아야 한다. 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시군구청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제한했다는 사실 국장한테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80번입니다. 건축 허가와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2층 건축물의 바닥면 합계 85 이내 증축인 경우 신고하면 허가받은 건다. 이게 바닥면 합계 85 이내 증축, 개축, 대축 3층 이상이면 연면적 10분의 2 이내를 한정한다. 그래서 2층 건축물의 일부를 그렇게 쓰고 맞는 말이고. 2번 시장소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 허가를 도의사 승인받는다. 공장, 창고, 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안 받는다. 3번 국가 건축물 건축에서 미리 건축물 소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걸 본다. 4번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로부터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그것도 중요고. 5번 위 사의 경우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 내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네, 1년 연장됩니다. 81번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건축하는 3층 이하의 가설 건물이다. 틀린 것은 1번 가설 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해야 한다. 아니어야 한다네. OX? O. 2번 가설 건축물은 공동임대 판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어야 된다. O. 가설 건축물 전기, 수도, 가스, 새로운 간선 공급사업이 설치를 필요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O. 전체 기간은 2년 이내다. 허가 대상은 3년 이내, 신고 대상 3년 이내 둘 다 똑같아요. 5번 가설 건축물 도시계획 시설 예정 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가설 건축물이 허가. 맞다죠, 맞다. 답 4번 됐고요. 82번. 사용 승인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물의 건축을 받아 한 동을 우선 공사 완료할 경우 동별 사용 승인 가능하다. 2번 공사 감리자 지정된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 시 감리자의 감리 완료보서 첨부해야 된다. 3번 임시 사용 승인은 2년 이내면 1회 1년 연장이 가능하다. 2년은 맞는데 연장 기간과 횟수가 없다 그랬죠. 4번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7일 내에 사용 승인이나 검사를 해야 된다. 맞아요. 7일. 5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좋다. 원칙은 사용 승인 받고 쓰라. 맞는 말이에요. 83번 건축법상 대지 적용 공개공지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도시계획 시설을 건축하는 연면적이 각각 1500제곱미터 이상인 가설 건물에 적용 조치해야 된다. 아니할 수 있다. 2번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의 건축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있다. 3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창고에 대해서 적용 조치해야 된다. 안 할 수 있다. 4번 상업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넘어야 된다.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합니다. 5번 공개공지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 이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자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얼마까지? 대량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량은 용적률 1.2배, 높이 이자는 1.2배 그렇게까지 나와 있다. 옳은 것은 2번. 84번 도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부동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있다. 경사지 계단을 된 도로 생각해야 돼. 2번 건축법령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해서 신설 변경 고시가 있어야 된다. 굳이 도로법일 필요는 없다고. 국계법, 도로법, 사업법, 기타 관계법령 무슨 법인지 관계없다고. 꼭 도로법일 필요는 없다고. 3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성 통로라도 건축부동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동의가 필수적이다. 지정, 변경, 폐지에서 변경과 폐지는 필수지만 지정은 필수가 아니는 거죠. 이해관계인 해외계죠. 오랜 기간 동안 통행료 수는 사실상 통로는 이해관계에 동의 없이 건축인의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4번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폭은 2m 이상이고 5번 개설되지 않는 예종 도로인 경우 건축법 도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옳은 것은 1번이고 85번 건축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번 건축선은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선을 설정한 것으로 건축선을 넘어서는 어떤 경우는 건축할 수 없다.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갈 수 있다. 2번 도로 너비가 건축법령이 정하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천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얼마만큼 물러나야 돼요? 소요 너비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2분의 1이 아니고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의 선 틀렸고요. 3번 특별자치 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도시환경 개선에서 도시지에서 2m 이내의 범위 건축을 따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4m 도시지역에서 4m 4번 7m 도로와 7m를 서로 교차하고 교차각이 80도인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은 도로 모퉁이가 각 4m를 후퇴해서 연결한 선을 건축한다. 패스. 5번 도로변 높이 몇 m 이하? 4.5 이하는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심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답은 몇 번이네요? 4번이네요. 교차각이 80이다 그러면 80이면 위쪽에 있고 7m면 위에, 7m면 앞에,
4, 3, 3, 2, 3, 2, 2, 2. 얘가 맞네, 얘가. 위쪽, 앞에 쪽. 교착이 80이다 그러면 위에 있고, 9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86, 64니까, 86이니까 앞에 있어야지, 86. 86, 86, 64, 86, 64. 그러니까 7m면 여기, 7m면 여기. 그래서 만나는 게 4m가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여름 편이고. 86번 면적 청수 산정 방법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통에 이용되는 필로티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번 층고 2m 된 타락은 바닥 면적 산입해야죠. 타락은 층고 1.5 이하는 제외. 경사지형 때 지붕이다 1.8 이하까지는 제외. 근데 2m면 산입해야 되고. 3번 용적률 산정할 때 초건축 건축물 피나 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용적률 산정할 때 지, 주, 피 제외한다. 지, 지하층, 주, 지상층 부수 주차장, 피, 초고층 준초모점 피나 안전구역, 피, 경사지부 간의 대피 공간 제외한다. 그러니까 3번 맞고 4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그것도 맞고 5번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 산입 X. 발코니 면적에서 발코니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 곱하기 1.5를 뺀 나머지만 포함 그려야죠. 87번 면적 높이 산지 방법 틀린 거 1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려면 그중 가장 많은 층인데 가중 평균이 아니고 제일 많은 층 틀렸네. 2번 건축 면적 원칙 건축물 외벽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입 면적 한다. 맞죠. 3번 지상층의 주차용 당연히 건축물로 부속용 등 해당하는 경우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아요. 지상층 부수 주차장 산입하네요.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층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은 4m마다 한 층 그럽니다. (88번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3분의 1, 2분의 1 틀렸네요. 2번 니은 개축은 건축물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대지의 정정할 때 다시 죽자는 것 개가 아니고 재. 그러면 기억 니은이 있으면 안 돼요. 답은 몇 번이요? 5번이요. 지금 미관적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포함 변경 거쳐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이다. 맞죠? 4번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용적률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나 안정의 면적은 연면이 산입하지 않는다. 초고층이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나 안정구역은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 89번 거원별 용적률 옳은 것 1번 거원별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 건대니까 뭐라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2번 용적률 산정할 경우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그래야지. 3번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계법상 거원별 최대한 더 강화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 적용할 수 없다. 건축법이 완화 강화할 수 있습니다.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정한다. 하나의 대지에는 용적률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의 비율, 연면적 합계의 비율 말 그렇게 쓰고 5번 도시지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된다. 분할 금지. 90번 대지 면적이 250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5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평지부로서 용적률이 120%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냐?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250. 용적률 몇 프로라고요? 120. 그럼 여기에 또 용적률이 120%다.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250 곱하기 1.2. 얼마예요? 300입니까? 300? 자, 300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5층으로. 한 층 바닥면이 얼마입니까? 60. 참 쉽죠? 91번.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분할할 수 없다. 절의 기준이 되는 용도별 원칙적인 최소 면적 기준이 옳은 것은 주거 기타 60, 상호 150, 녹지 200. 맞는 것은 3번 그린상업 150. 92번 높이 제한이다. 틀린 것은 1번 전용주거 일반주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물의 1조 다 씁니다. 2번 일반 상업에 건축하는 공동주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면 채공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된다. 네,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은 적용 안 한다. 3번 준주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1조 등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다. 받아야죠.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개에서 건축물 용도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5번 허가권자는 가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 거칩니까? 심의야 상식이고 지정했으면 공고 고시합니까? 고시도 상식이고 93번 지역지구 건축 제한이 옳은 거 1번 건축물이 미관지역에 걸칠 경우는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역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건축부용을 적용한다. 5. 2번 시장은 건축물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번 전용주거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남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일정하게 띄워해야 된다. 정남이 나오면 할 수 있다. 4번 3층 이하로서 15m 이하의 건축물의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적용 안 할 수 있다. 숫자 강틀이고 5번 정북 방향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 경우 건축물 높이를 정북 이러면 되고 정남 인접대 경계선부터 대리인지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94번입니다. 93번에 1번 94번 층수 틀린 거 1번 옥상 부분에 승강기 탑 등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옥상 부분의 탑 부분의 면적이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면 제외죠. 2번 용적률 200, 건폐율 50, 최대로 건축한다면 4층까지 건축한다. 각종 받으면 똑같다. 그렇죠. 200을 50 나누면 4층까지 됩니다. 3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4번 층 구분이 불명하고 4m면 한 층이고 5번 부분의 층수 달린다. 제일 많은 층. 95번 도생 틀린 것 1번 도생이나 300 미만 9m 규모의 해당 주택에서 도시지 건설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이요. 맞네요.
2번 원룸형 주택은 세대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가 설치해야 된다? 해야죠. 3번 원룸형 전용면적이 40인 경우 2개 공간 할 수 있다? 네, 30 이상이니까 40인 경우 그러면 맞아요. 4번 하나의 건물에는 도생과 그 밖에 함께 건축할 수 없음 원칙이다. 맞죠. 5번 전용면적 60인 다세대는 도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지형 다세대 들어오면 되죠. 85 이하까지. 85 이하까지는 도생이 맞습니다. 85 이하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50 이하고 연립 다세대는 85 이하면 도생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 96번입니다. 용어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란 주민운동은 복리다? 복리죠. 2번.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는 부대고. 3번. 건축법 시행령 숙박으로서 2종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은 준주택이고. 2종 2등가 말든가 다중 준주택이요. 4번. 도생이란 300 미만 9m 규모의 해당 주택에서 대리인이라는 주택을 말한다. 이게 도생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300 미만 9m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5번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의 경우 9m 규모의 주택이란 1호 1세대 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자,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또 도시지에 속하지 않는 읍면이면 100 이하. 5번 틀리고 97번 리모델링 증축 옳은 거 1번 사용검사의 사용승인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15년 증축은 15년. 2번 각세대 전면대 10분의 5 이내 증축할 수 있다. 10분의 3. 85 미만이면 10분의 4까지. 3번 공동주택 기능 향상에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별도 증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용 부분 별도 증축됩니다. 4번 각세대 증축 가능면 합한 면적 보면 기존 세대 100분의 15 이내에 증축이 되고 수직 증축했을 때 14층 이하이면 2개층, 15층 이상이면 3개층 그래야죠. 98번부터 잠시 쉬고 합시다.